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먼저 구독자가 이제 1600분이 되셨습니다. 5개월 만에 100분의 구독자가 더 늘어주셨는데요. 뭐 열독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만, 꾸준히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독 신청을 꾹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의 최고의 화제작이죠. 마이클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8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아티스트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킹 오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흥행도 했고, 보헤미안 랩소디, 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퀸 프레드 머큐리의 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제작진이 참여했다는 걸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례 없는 성공을 거뒀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이클은 사실 이제 제작 감독은 에투안 퓨카, 원래 이제 안톤 후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인데요. 그 베테랑이죠. 안톤 후카는 1990년대에 주윤발이 나왔던 헐리우드 진출작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로 상업 영화 데뷔를 해가지고 그동안 트레이닝 데이, 이제 그 덴젤 워싱턴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영화고요. 그 다음에 뭐 슈터, 더블 타겟 이런 좀 액션 스릴러 장르에서 좀 특히 능력을 발휘했던 감독입니다. 이병헌도 출연했던 황야의 7인의 리메이크작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덴젤 워싱턴이 이제 퇴역한 이제 무시무시한 그 뭐죠? 비밀 요원인가요? 뭐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이퀄라이저 3부작을 연출해가지고 북미 쪽에서 크게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액션 오락물인데, 액션 폭력물인데 국내에서는 좀 반응이 미미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연출했던 일종의 이제 장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톤 후카, 이제 원래 데뷔작 때부터 안톤 후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가지고 그 이름이 굳어져 있습니다만, 뭐 나무위키의 주장에 의하면 에투안 퓨카라는 이름이 왔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평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객 반응이 완전히 다른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이 평단의 그 아주 좋지 못한 평가, 이 로튼 토마토지수죠, 39% 썩토죠. 그 다음에 반면에 팝콘미터 관객들 반응은 매우 좋은 걸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평론가들은 좀 유보적이에요. 사실 이건 이제 결국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 정보나 애정과 귀결되지 않을까. 제가 요거 리뷰를 하기 전에 또 일부 영화 유튜버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분개하는 그런 그 리뷰도 봤는데, 이 영화에는 그 어른들의 사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이 입체적으로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법적으로 걸릴 게 없는 프레디 머큐리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흥망성쇠. 그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약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마이클은 말년에 굉장히 불우한 일이 많았고 이 사람의 성장기도 사실 되게 불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사실 이 영화에는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빌런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판을 요약해달라고 제가 제미나이에게 시켜봤더니 그 로튼 토마토 지수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비판이 많냐, 역사적 수정주의와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혹이라든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그 있고 이렇게 남아 있는 마이클 잭슨 가족들의 입장, 그다음에 법적으로 거론돼서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마이클 잭슨과 가장 친했던 여동생 자넷 잭슨은 참여를 거부했고, 그게 이제 그 법적이 이제 입양한 딸이죠. 딸의 경우에도 이 영화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등 다른 시각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나열 구조라는데, 영화가 뭐 이게 다 유명하다 싶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한국 관객들의 경우는 팝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잭슨 5 시절의 노래들이죠. I'll Be There라든가 ABC 같은 게 사실 이제 60, 70년대 이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활동했던 잭슨 5의 되게 유명한 히트곡들인데, 그 히트곡들을 또 모르면 약간 생소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슈퍼스타로 각인된 것은 84년도에 나왔던 스릴러 앨범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곡들에서 조금 우리가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비판종에는 이제 진부하고 도식적인 연출인데, 그냥 뻔한 클리셰다. 그러니까 이 불우한 유년기 성공 갈등 극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입체적인 인물을 탐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밥 딜런을 달았던 제임스 맨골드의 영화죠. 사실 그 영화에서도 밥 딜런이 컴플리트 언노운에서도 사실 밥 딜런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요 영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모시 살라메가 밥 딜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당시에 또 시대적 분위기가 를 잘 담아내고 있어요. 밥 딜런도 시대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이클은 그냥 개인사적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도 그 외에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마이클 잭슨의 조카죠. 원래 그 둘째 형이었던,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집안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연관되어 있는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개인 히트곡도 좀 있고, 그런 형제는 마이클 잭슨을 제외하면 이제 자넷 잭슨이 가장 슈퍼스타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제 저메인 잭슨도 그 이전까지 자기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던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이제 저메인 잭슨의 이제 아들이죠. 자파 잭슨. 원래는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그런 음악적 활동도 좀 했던 친구인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주로 배우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자파 잭슨의 연기나, 어쨌든 이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은 사망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재현해낸 능력이 상당히 그래도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뭐 이 마이클 잭슨이 과몰입되어 있는 음악 팬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마이클 잭슨이 살아오지 않은 이 영화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은. 어쨌든 자파 잭슨이 어느 정도 재현을 잘 해냈고,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외모가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재현했다라는 점은 뭐 훌륭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위대한 아티스트냐라면, 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릴러 앨범이 82년도군요. 82년도에 나왔네요. 82년도에 나와서 이 앨범 한 장이 7천만 장이 팔립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이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 피지컬 음반 시대에는 끝이 났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앨범이 배드죠. 영화는 이 배드가 발표돼서 투어를 도는 이야기가 영화의 수미상관을 이루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그 다음에 서사적 구조,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이유가 사실 마이클 잭슨의 수많은 그런 논란, 갈등이 이제 펼쳐지는 이런 부분이고,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망까지의 이 부분인데, 요 얘기는 영화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의 속편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 잭슨 5의 이
막내로서 보컬로 활동했던 이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자기 독자적인 아티스트로서 서가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대립적 기호로 이제 빌런으로 일종의 이 마이클 잭슨 집안의 누구나 모든 가족들이 폭력 아빠로 규정하고 있는 조셉 조 잭슨, 이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빌런이죠. 영화사 구성에 의하면 이 조 잭슨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비해서 이 영화에서는 조 잭슨의 폭력 행위의 경우도 좀 가볍게 묘사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반가워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마이클 잭슨이란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즐기고, 이 되게 거대한 빅 스크린에서 이 사람의 콘서트 필름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콘서트 필름이죠. 서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그 그레이티스트 히츠 앨범을 듣는 것처럼 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앞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비판 지점은 마이클 잭슨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어른의 사정에 의해서 마이클 잭슨에 관한 많은 논란이라든가 어두움을 하나도 담지 않은 부분들, 거의 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영화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죠. 영화는 거의 상영시간이 한 2시간이 가까이 됩니다. 한 정확한 시간은 그러니까 약 127분이네요. 2시간 7분 7초고요. 뭐 뒤에 크레디트가 좀 기니까 거의 한 2시간 실제 스토리 라인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은 이제 배드라고 해서 스릴러 앨범 이후에 마이클 잭슨이 발매했던 그 음반의 이제 그 투어를 도는 시점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 마이클 잭슨 이제 앞에는 마이클 잭슨의 이제 성장기 기가 나옵니다. 이 조 잭슨이라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원래 이제 인디애나 주의 제철소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제 기억에 의하면 80년대에 국내에도 들어와서 약간의 좀 그 사기성 멘트를 해가지고 언급이 좀 됐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 나중에 실제로 영화에 이제 언급되는 것처럼 이제 잭슨스라는 자신의 그 패밀리 그룹을 자신이 이끌었던 패밀리 그룹의 투어를 총괄 기획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일종의 독재자처럼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교육시켰던 인물이었고, 실제로 이 마이클 잭슨이 갖고 있던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원인이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길게 묘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혁대를 사용해서 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못돼먹은 인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뭐 그에 대한 평가는 뭐 현재 남아있는 유족들도 공통적으로 이 조 잭슨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행적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 5가 어쨌든 이 모타운을 빌미로 해서 이 모타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블랙 뮤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소울 리듬 블루스, 소울 뮤직을 대중적으로 흥행시켰던 그런 레이블이었는데, 이 잭슨 5가 이제 이 지방의 이 패밀리 그룹,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치자면 아이돌 그룹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그룹으로 곳곳의 무대, 뭐 듣자 하니 뭐 안 선 무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뭐 안 보내고 뭐 잠을 거의 뭐 안 재워가면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트릿 클럽에도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영화는 한 20여 분 정도를 이 마이클 잭슨 5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충 구도는 조 잭슨의 강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음악적 성공을 같이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요. 이제 나머지의 이제 100분의 이야기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 잭슨 5에 속하면서도 음악적 성공을 거두는 그런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이제 유명한 뒷모습 같은 것들은 이제 스릴러 앨범에 이제 활동할 당시에 알려졌던 이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도 이제 그 비릿이라고 불리는 그 히트곡의 유명한 뮤직비디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 장면들이냐면 80년대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 요 80년대 초반이면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위상은 우리 공중파 채널 3개밖에 없던 시절에 그 시절에도 공중파에 방영이 돼가지고 뭐 이 사람의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이제 MTV 시대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MTV 시대는 아닌데 뮤직비디오라는 것이 신기했던 시절이죠. 신기했던 시절에 이 마이클 잭슨은 존 랜디스라고 불리는 그 당대 또 헐리우드의 꽤 유명한 감독을 채용해서 단편 영화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스릴러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인데 호러 스릴러 이 호러 스릴러 같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는데 그와 관련된 히트곡들이 또 엄청 나왔습니다. 비릿, 뭐 빌리진 이런 곡들이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야말로 국내에서도 팝의 황제다라고 각인되던 시절이고 86년도에 뭐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돕기 위한 뭐 USA for 아프리카 이런 활동들도 주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적으로 평화적인 이미지였고요. 실제로 국내 내한 고민이 나중에 이뤄질 때도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인물들로 상당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전체적인 큰 틀은 영화 일종의 스케치 무비 같은 형태인데 마이클 잭슨의 이제 이 서사적인 특성에서는 억압적이었던 조 잭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천재적인 재능을 스스로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이 콘서트 시퀀스들은 이 마이클 잭슨의 투어보다도 잭슨스의 이제 해체 투어 이제 이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제 마이클 잭슨을 말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펩시 광고 찍으면서 이제 머리에 스파크가 붙어가지고 이제 화상을 크게 입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그 조 잭슨이 독자적으로 기획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났던 문제인데 잭슨스의 이제 마지막 빅토리 투어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잭슨스의 영화의 이제 결말부까지 다 말합니다. 해체 선언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 과정 이야기도 하니까 해체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나중에 배드라는 자기의 솔로 앨범이죠. 스릴러 이후에 했던 그 앨범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는 서사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알려져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지금 이제 마이클의 추모재단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존 블랑카라는 인물이 마일즈 텔러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 대리인이었다가 이제 뭐 마이클 잭슨가 2000년대 21세기 초반에 소니 뮤직과의 유착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해고되었다가 다시 사망 6일 전에 이제 되면서 이제 계속 마이클 잭슨에 관련된 이제 사업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작자기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좀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 곁에서 항상 여기 있는 이제 경호원을 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마이클 잭슨의 일종의 보디가드죠. 빌 브레이라는 실존 인물이고 그 캐릭터를 케일리 너러 존스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인물과의 이제 그런 온다로운 관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 영화는 자넷 잭슨이 스스로 원하지 않아가지고 자넷 잭슨도 이 영화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됩니다. 마이클 잭슨에게는 형제 그 10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의 누나인 라토야 잭슨 둘째 누나인데 라토야 잭슨 말고는 나머지 형제들 여자 형제들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퀸시 존스 같은 이제 음악적으로 그 솔로 앨범 이
저기죠. 스릴러 앨범 오프 더 월 요거와 연관되어 있던 퀸시 존스라든가 이 마이클 잭슨의 성공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타운 사장의 베리 골드라든가 이제 이런 음악적 중요한 인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처럼 묘사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항상 애정을 표하기도 했고, 마이클 잭슨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고 했던 아티스트 다이아나 로스. 그러니까 그 다이아나 로스는 아직도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투어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 R&B계의 이제 슈퍼스타죠. 이런 인물들이 영화에는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아주 큰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들, 뭐 아동 성추문과 관련된 뭐 음모, 뭐 그런 되게 어두운 이야기들은 거의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 영화를 그냥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롭고 그 다음 위대했던 천재 아티스트. 그래서 입체적이지 못한 이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즐기기에는 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영화의 요소들이 없으니까. 이게 참 밸런스, 이 상업 영화적으로 칭찬하긴 사실 어려운데, 제가 얼마 전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죠. 이분의 네브라스카 앨범을 만드는 과정을 다룬 그 극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전기 영화인데, 영화가 이 사람의 이제 어두운 내면 같은 그런 면들까지 같이 다루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스틴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에너지틱한 면들을 기대했던 면들이 조금 떨어지던데, 영화적인 이제 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을 깊이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겉의 모습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의 긍정적인 면. 항상 가족을 사랑했고, 팬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음악에 굉장히 진지했던 천재적인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의 모습의 어떤 시점까지의 얘기죠. 그래서 영화의 서사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독립적이지 못했던 아이였던 마이클 잭슨이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음악적 재능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트라우마죠. 영화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걸 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을 하겠다고 하지만 말을 못하고 그냥 부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갖다 콘서트장에서 이제 말해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걸 극복해내는 장면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가장 볼거리라고 하는 건 외모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의 그런 춤선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공들여서 재현한 그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기했던 그의 조카 자파 잭슨의 연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상당히 호평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너무 어른의 사정이 많이 개입된 영화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다 그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만한 부분을 다 피해가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마이클 잭슨은 그냥 천사처럼 나오죠. 진짜 무해한 사람이고, 사실 이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안에서 상당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이 굉장히 삶에서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려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순탄하게 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이클 잭슨에 대한 스토리는, 후반부에 대한 스토리는 이 북미권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악적인 성공과 성과를 거뒀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죽음도 굉장히 불우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의 후반부들은 거의 다 일부러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속편이 나오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이클 잭슨의 이제 그런 성공의 시점 까지만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완결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의 경우에는 이제 이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까지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어떤 라이징한 부분들, 이제 정점에 있었던 부분들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알고 있는 거죠. 이 영화에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다.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영화의 제작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영화를 즐기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그리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만들어냈던 음악 세계와 그가 일으켰던 어느 정도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영화 한 편에 이 사람의 그 명감을 다 다루면 좋은 영화죠. 하지만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만 뭐 그냥 즐기고 입문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구나, 뭐 이 정도의 평가를 낼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봅니다. 더 깊이 있는 영화는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졌다. 아마 속편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논란의 전기영화 마이클 리뷰를 이 정도로 마쳐보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